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G7 일정 도중 급히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항복을 요구하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제거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도중 급히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대해 협상 대신 종전에 무게를 뒀습니다. And then a real end, not a ceasefire. An end, or giving up entirely. 실제로 외교적 해결보다 미군을 동원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타격을 위해 미군 자산 사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은신처를 알고 있다며 무조건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졌습니다. 미국 언론에선 벙커버스터 투입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이 무기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초대형 폭탄입니다.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It's very simple. We don't have to go too deep into it. They just can't have a nuclear weapon. 또 이란 상공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됐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헤란 중심부를 타격해 이란 전시 참모총장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Iranian regime has spent years getting closer to a nuclear weapon. They have spent billions building a ballistic missile program. Our mission is clear: to remove the threat at its source. 이란과의 핵 협상을 강조해오던 트럼프 대통령마저 군사적 압박에 나서면서 이란 정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동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편에 확고히 섰습니다. Well, we get along very well, and I will tell you that I think we have great respect for each other. 이란이 보복 공습을 이어갈 경우 이스라엘 방어에 계속 나서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Will the U.S. continue to support Israel in its defense? We do, yeah. 이 발언들의 대전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었습니다. I think it's time for a deal,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sometimes they have to fight it out.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중동 위기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합의에 따른 사태 해결을 강조한 만큼 평화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G7 회의 직전 내놓은 메시지는 적극적인 중재가 아닌 강한 압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을 최대한 압박해 미국의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불가피론을 주장한 만큼 이번 G7 회의가 이스라엘, 이란 분쟁 해결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되긴 어려울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란 수뇌부와 핵시설을 노린 이스라엘의 공습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 무력 충돌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앞으로 더한 일이 닥칠 거라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반격을 이어가던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면 보복을 멈추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입니다. 캄캄한 도로 너머로 불기둥과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젯밤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샤란 가스 석유 저장소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불에 탔습니다. 최소 11개 저장 탱크에 테헤란에 필요한 사흘치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세계 최대 규모 천연가스전인 남부 걸프 해역의 사우스파스 가스전도 공격했습니다. 이란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 수출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계산입니다. 오늘 새벽엔 테헤란의 국방부 건물과 핵 연구시설도 공격했습니다. 외신들은 테헤란 인근에 최대 몇 달간 숨겨놓은 드론이 작전 개시 신호에 따라 목표물을 일제히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헤란이 불타오를 거라 경고했던 이스라엘 정부는 총리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אנחנו נפגע בכל אתר, בכל מטרה של משטר האייתולות, ומה שהם הרגישו עד עכשיו הוא כאין וכאפס למה שהם ירגישו תחת נחת זרוענו בימים הקרובים. 이란도 예루살렘 등의 미사일 추가 공격을 이어가며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치열한 대규모 보복전으로 지금까지 이란에선 약 80명이 숨지고 3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군 최고 지도부와 핵과학자도 최소 12명 포함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약 100명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و این دفاع ما در پاسخ به تجاوز هست. لذا اگر تجاوز متوقف بشه طبیعی است که واکنش‌های ما هم متوقف میشه. 하지만 이스라엘은 민간인 대피를 경고하며 추가 공세를 예고해 중동 지역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